서울의 밤은 차갑고 무자비한 비와 함께 찾아왔다. 도시의 거대한 마천루들은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흐릿한 실루엣으로 변했고 거리는 반사된 넌 불빛으로 젖어 있었다. 유진 ENC 빌딩 34층 한윤아의 책상 위 스탠드만이 꺼지지 않은 채 외로운 섬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뻑뻑한 눈을 비비며 모니터에 떠있는 끝없는 숫자들의 행렬을 노려보았다. 벌써 14시간째였다. 그녀는 재무 데이터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며 이 건조한 숫자들 뒤에 숨겨진 진실의 조각을 찾고 있었다. 뭔가 이상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목소리는 지독한 피로에 잠겨 있었다. 지난 몇 주간 그녀를 괴롭힌 것은 단순한 과로가 아니었다. 그녀가 맡은 자회사의 내부 감사 자료에는 교묘하게 조작된 흔적이 역력했다. 숫자는 표면적으로는 완벽하게 들어맞았지만 그 흐름은 마치 잘 짜인 연극 대본처럼 부자연스러웠다. 하지만 그녀의 직속 상사인 김 부장은 그녀의 의혹을 단순한 기우로 치부하며 보고서를 서둘러 마무리하라고 압박했다. 유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이곳에 앉아 있어 봐야 달라질 것은 없었다. 머릿속은 뒤엉킨 실타래 같았고 몸은 청음망은 무거웠다. 그녀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담긴 두꺼운 파일을 서류 가방에 쑤셔 넣고 낡은 트렌치 코트를 걸쳤다. 창밖을 내다보자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있었다.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한 차량이 곧 도착할 것이라는 알림이 떴다. 검은색 세단. 그녀는 피곤한 머리로 차종과 번호를 확인했지만 뇌리에 깊이 새겨지지는 않았다. 1층 로비는 텅 비어 있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그녀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회전문을 밀고 나가자마자 세찬 비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우산을 펼 새도 없이 빌딩 입구 바로 앞에 부드럽게 멈춰서는 검은색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시야를 가득 채웠다. 너무나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유나는 앱에서 본 검은색 세단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차를 향해 달려갔다. 빗물에 젖은 손으로 뒷좌석 문을 열고 몸을 구겨 넣었다. 감사합니다, 기사님. 폭우 때문에 걱정했는데. 말을 내뱉으며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던 유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순간 모든 것이 정지했다. 차 안은 그녀가 예상했던 평범한 호출 차량의 내부가 아니었다. 은은한 조명 아래 최고급 가죽 시트의 향기가 코를 감쌌고 발밑의 매트는 구름처럼 푹신했다. 무엇보다 운전석은 비어 있었다. 대신 넓은 뒷좌석의 반대편 어둠 속에 한 남자가 그림자처럼 앉아 있었다. 유나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남자는 미동도 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날카로운 턱선과 오만한 분위기는 숨겨지지 않았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 흠잡을 데 없이 맨 넥타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차갑고 깊은 눈빛. 그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다. 누구시죠?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다. 유나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이 차는 그녀가 부른 차가 아니었다. 눈앞의 남자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 차와 이 남자가 뿜어내는 위압감은 그녀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것이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차를 착각했습니다. 지금 바로 내리겠습니다. 유나는 당황해서 거의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심장은 통제불능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둘러 문손잡이를 잡았지만 남자의 다음 말이 그녀의 움직임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됐어. 그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그녀를 관찰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경멸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오히려 흥미에 가까웠다. 유진그룹의 회장 강지훈의 30년 인생에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다.
그의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외부 세계와 그를 분리하는 철옹성이었다. 허락된 자 외에는 누구도 감히 문턱을 넘을 수 없는 신성한 공간. 그런데 지금 흠뻑 젖은 생쥐꼴을 한 여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 공간을 침범했다. 강지훈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다. 그의 부와 권력에 아첨하는 사람들, 그를 이용하려는 사람들,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들의 눈에는 언제나 욕망과 계산이 번뜩였다. 하지만 이 여자는 달랐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순수한 당황과 공포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이 차가 어떤 차인지 전혀 모르는 듯 했다. 그녀의 관심은 오직 하나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실수뿐이었다. 그는 여자가 품에 꼭 껴안고 있는 두꺼운 파일을 보았다. 비에 젖을까봐 코트 자락으로 감싼 그 파일은 마치 그녀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중요한 서류인가? 지훈이 무심코 던진 질문에 유나는 움찔했다. 그녀는 거의 본능적으로 파일을 가슴에 더 가까이 끌어안았다. 네. 제게는 그렇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무언가가 있었다.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이 여자는 이상했다. 아니, 신선했다. 그의 철저하게 계산되고 예측 가능한 세계에 갑자기 떨어진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다. 보통의 경우라면 그는 즉시 경호원을 불러 그녀를 쫓아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 그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어디로 가지? 네. 유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목적지를 묻고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지만 더 이상 위협적으로 들리지는 않았다.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자신의 집 주소를 말했다. 지훈은 고개를 까딱하는 것으로 앞 좌석에 대기하고 있던 운전기사에게 신호를 보냈다. 운전기사는 백미러로 뒷좌석의 생경한 풍경을 힐끗 쳐다보았지만 프로답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부드럽게 차를 출발시켰다. 차가 소리 없이 빗속을 미끄러져 나가는 동안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유나는 최대한 몸을 움츠리고 창밖만 바라보았다.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빗물에 번져 흐릿하게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바로 옆에 앉은 남자에게 향해 있었다. 그의 존재감은 너무나도 압도적이어서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다. 오늘 왜 하필 이 차였을까? 가뜩이나 회사 일로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까지 저지르다니. 그녀는 남자의 얼굴을 훔쳐볼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한편 강지훈은 창밖을 보는 척하며 유나를 관찰하고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 피곤에 지친 얼굴, 낡았지만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의 손가락이 파일을 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모습. 그는 사람을 꿰뚫어 보는데 이골이 난 사람이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회사원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피로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총기와 고집이 서려 있었다. 그녀가 품에 안은 파일은 무엇일까? 그녀를 이토록 절박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지훈의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원래 타인에게 어떤 관심도 없는 남자였다. 그의 세계는 오직 유진그룹과 그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이름도 모르는 이 여자에게 설명할 수 없는 호기심을 느끼고 있었다. 그렇게 젖은 채로 있으면 감기에 걸릴 거요. 지훈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는 옆에 있던 캐시미어 담요를 그녀에게 툭 던져주었다. 유나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 행동은 의외의 배려였다. 아, 감사합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하고 조심스럽게 담요를 어깨에 둘렀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긴장된 몸을 감싸자 그제야 약간의 안도감이 찾아왔다. 차가 그녀의 집이 있는 낡은 연립주택가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화려한 강남의 풍경과는 너무나도 다른 소박하고 정겨운 동네였다.
지훈의 차가 그 좁은 골목에 나타나자 그것은 마치 백조무리에 나타난 공작처럼 이질적이었다. 차가 멈춰 섰다. 여기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죄송합니다. 세탁비라도. 유나가 허둥지둥 말하며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려 했다. 지훈은 그녀의 말을 잘랐다. 필요 없어.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유나는 손을 멈췄다. 내리시오. 그의 말은 명령처럼 들렸다. 유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서둘러 차에서 내렸다. 그녀가 문을 닫자마자 차는 미련 없이 부드럽게 골목을 빠져나갔다. 유나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한참 동안 차가 사라진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꿈을 꾼 것 같았다. 최고급 슈퍼카 그림처럼 비현실적인 남자, 그리고 캐시미어 담요의 온기. 그녀는 어깨에 둘러진 담요를 내려다보았다. 이것만이 방금 전의 일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한편 멀어져 가는 차 안에서 강지훈은 백미러를 통해 점점 작아지는 유나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입가에 누구도 본 적 없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권 비서. 그가 인터컴을 통해 말했다. 네, 회장님. 방금 내린 저 여자 알아봐. 이름, 소속,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까지 전부. 그의 목소리는 다시 원래의 차갑고 권위적인 톤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 여전히 흥미로운 빛을 띠고 있었다. 오늘 밤의 우연한 만남은 그의 고요한 세계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였다. 그리고 강지훈은 그 돌멩이가 만들어낼 파문이 어떨지 처음으로 궁금해졌다.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은 유진그룹 본사 펜트하우스 집무실에서 서울의 정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밤새 내린 비가 도시의 먼지를 깨끗이 씻어내어 모든 것이 수정처럼 맑고 투명해 보였다. 그의 책상 위에는 수조 원 규모의 해외 기업 인수합병 서류가 놓여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그의 뇌리에는 지난밤에 그 여자가 계속해서 맴돌았다. 흠뻑 젖은 채 자신의 차에 뛰어든 대담한 실수를 깨달았을 때의 순수한 당혹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을 다 잃은 듯한 표정으로 품에 꼭 껴안고 있던 그 낡은 서류 파일. 그것은 지훈에게 있어 아주 낯선 종류의 혼란이었다. 그의 삶은 언제나 완벽하게 통제되고 예측 가능한 궤도 위를 달려왔다. 감정은 사치였고 변수는 제거 대상이었다. 하지만 한유나라는 여자는 그의 견고한 세계에 예고 없이 나타난 불규칙한 파동이었다. 그는 그것이 불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메마른 일상에 던져진 흥미로운 자극에 가까웠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권태석 비서가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수년간 강지훈의 그림자처럼 일해온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인재였다. 그는 지훈의 미세한 표정 변화만으로도 그의 의중을 읽어내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권 비서가 내민 얇은 파일을 받아든 지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말없이 파일의 첫 장을 넘겼다. 이름 한유나, A한윤화. 소속 유진, ENC 재무기획팀 대리. 학력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수석 졸업. 평가 탁월한 분석 능력과 성실성을 겸비했으나 원리 원칙을 고수하는 성격으로 인해 종종 상급자와 마찰을 빚음. 타협을 모르는 성격 때문에 조직 내에서 까다롭지만 유능한 인재로 평가됨. 지훈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다. 역시 그의 예상이 맞았다. 평범한 직원은 아니었다. 그의 시선은 파일의 마지막 부분, 그녀의 현재 담당 업무에 머물렀다. 현재 담당 업무 NU 프론티어 프로젝트 내부 감사. 특이사항 해당 프로젝트는 최민준 전무이사 총괄. 한유나 대리는 감사 과정에서 불분명한 자금 흐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으나 상부의 압력으로 인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 최민준. 그 이름이 등장하자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최민준은 유진그룹 내에서 그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다. 야심이 넘치고 수완이 좋았지만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위험한 인물.
지우는 오래전부터 그의 뒤를 의심해왔지만 뱀처럼 교활한 최민주는 결코 꼬리를 잡히지 않았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지난밤 절박해 보였던 한윤아의 얼굴, 그녀가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서류 파일, 그리고 최민준의 이름이 연결된 중단된 감사.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지우는 두 가지 기회를 동시에 보았다. 하나는 마침내 최민준의 목에 칼을 겨눌 기회. 다른 하나는 한윤아라는 흥미로운 여자를 다시 한번 시험해볼 기회. 그의 결정은 차가운 경영 전략과 뜨거운 개인적 호기심이 뒤섞인 결과였다. 권 비서, 내 회장님, 한윤아 대리가 자주 가는 장소를 알아봐. 카페든 서점이든 조용히 혼자 시간을 보낼 만한 곳으로. 권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리고 추적이 불가능한 보안 노트북과 서버 별도의 통신이 가능한 전화기를 준비해 두도록. 최고 수준으로. 알겠습니다. 권 비서가 조용히 물러나자 지우는 다시 통유리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이제 이 게임의 판을 어떻게 짜야 할지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다. 회장인 자신이 직접 나서는 것은 최민준에게 경고 신호를 보내는 꼴이 될 것이다. 한윤아 역시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게 될 터였다. 모든 것은 철저히 우연을 가장해야 했다. 같은 시각 유진 ENC 사무실에서 한윤아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김 부장은 그녀가 제출한 중간 보고서를 책상 위로 집어던지며 고함을 질렀다. 한 대리 아직도 그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근거도 없는 의심으로 언제까지 프로젝트 발목을 잡을 셈이야. 당장 문제없으므로 보고서 마무리해. 하지만 부장님, 이 자금 흐름은 명백히 비정상적입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이 의심되는 정황이 증거 있어 없잖아. 상상만으로 회사 중역을 모함하는 건 월권이야. 이번 주까지 마무리 못하면 당신 자리도 장담 못해. 김 부장은 살벌한 경고를 남기고 사무실을 나가버렸다. 윤아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사방이 벽으로 막힌 기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진실의 꼬리를 잡았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 조각이 부족했다. 그리고 그 조각을 찾으려 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나타나 모든 것을 방해했다. 동료들은 그녀를 피했고 자료 요청은 번번이 묵살당했다. 그녀는 거대한 성 안에서 홀로 싸우는 병사였다. 문득 지난밤의 남자가 떠올랐다. 그의 차갑지만 깊이를 알 수 없던 눈빛, 예상치 못한 친절. 그 짧은 만남은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아주 잠시 동안의 비현실적인 위안이었다. 그는 대체 누구였을까? 다시 마주칠 일 없는 스쳐가는 인연이겠지. 윤아는 고개를 저으며 씁쓸한 상념을 털어내고 다시 모니터 속 숫자들과의 싸움을 시작했다. 며칠 후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던 윤아는 머리를 식히기 위해 주말 오후에 작은 갤러리 카페를 찾았다.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난 한적한 곳에 위치한 그녀만의 비밀스러운 안식처였다. 따뜻한 라떼 한 잔을 손에 들고 그녀는 이름 모를 신진 작가의 추상화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강렬하지만 외로운 느낌을 주는 푸른색의 향연. 마치 자신의 처지를 그려놓은 것 같았다. 흥미로운 그림이군요. 바로 등 뒤에서 들려온 낮고 익숙한 목소리에 윤아의 어깨가 움찔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으로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며칠 전 밤에 그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값비싼 슈트 대신 부드러운 네이비색 니트에 면바지를 입은 편안한 차림이었다. 위압적인 분위기는 조금 덜했지만 여전히 사람을 압도하는 특유의 카리스마는 감춰지지 않았다. 윤아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가 왜 여기에 세상이 이렇게 좁았던가. 그날 밤 일은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제가 정말 큰 실수를. 지난 일은 잊으시오. 강주우는 부드럽게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까지 어려 있었다. 그는 마치 정말로 우연히 마주친 사람처럼 행동했다. 이 카페에 자주 오는 모양이군. 그림을 보는 안목이 있어.
그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었다.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유나의 긴장은 조금씩 풀렸다. 그는 단순히 부유하기만 한 남자가 아니었다. 예술과 인문학에 대한 조예가 깊었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지성이 묻어났다.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던 그는 문득 시선을 그녀의 눈에 고정하며 본론을 꺼냈다. 한유나 씨, 자신의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유나는 다시 온몸이 굳었다. 그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겠지. 지훈의 목소리는 다시 진지해졌다. 나는 유진그룹의 장기적인 건전성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라고 해두죠. 최근 유진 ENC 내부에서 아주 유망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단된 감사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 그는 유나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나는 그 감사의 배후에 거대한 부정이 숨어 있다고 믿고 있어. 그리고 그것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라인 바깥에서 움직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원리 원칙을 지키기 위해 상사와 맞설 용기가 있는 사람. 바로 당신 같은 사람 말이오. 유나는 숨을 죽였다. 이 남자는 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일까? 투자자, 그것은 말이 되지 않았다. 그의 정체는 무엇이며 왜 자신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일까? 제가 왜 당신이니까. 그날 밤 내 채 잘못 올라탔을 때 당신은 내게 관심이 없었어. 이 차가 얼마짜리인지 내가 누구인지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지. 당신의 온 신경은 오직 품에 안고 있던 그 서류 뭉치에만 쏠려 있었어. 나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어. 사적인 욕심 없이 오직 진실만을 좇는 사람. 그는 테이블 위로 작은 상자를 밀었다. 이 안에는 당신이 진실을 파헤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어. 외부에서는 절대 추적할 수 없는 노트북과 서버, 그리고 나와 직접 통신할 수 있는 전화기. 공식적인 보고 라인은 잊으시오. 당신은 이제부터 내게만 보고하면 돼. 당신의 안전은 내가 보장하지. 유나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이것은 함정일까 아니면 절망 속에서 내려온 동아줄일까? 그의 제안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동시에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었다. 이대로 포기하면 그녀는 결국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고 진실을 묻어버려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손을 잡는다면 그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셈이었다. 그녀는 눈앞의 남자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깊고 고요해서 속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서 그녀는 거짓이 아닌 어떤 종류의 확신을 읽었다. 유나는 마른 입술을 축였다.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결정의 순간이었다. 갤러리 카페의 고요한 공기 속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한유나의 시선은 테이블 위에 놓인 검은 상자와 그 너머의 남자 강지훈에게 번갈아 닿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성과 감성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인가? 왜 하필 나인가? 이것이 더 큰 권력 다툼의 미끼는 아닐까? 수많은 의심이 꼬리를 물고 피어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썩어빠진 현실에 순응하고 진실을 묻어버려야 한다는 절망감에 맞설 유일한 기회라는 목소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다. 그녀는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제가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그녀가 던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었다. 성공에 대한 보장이 아닌 실패의 대가에 대한 물음. 강지훈은 그녀의 질문을 예상했다는 듯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다. 성공을 약속하지는 않소. 진실을 파헤치려는 시도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지. 결과는 부차적인 문제요.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철학은 이상하게도 유나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차가운 현실을 덧붙였다. 하지만 나는 실패할 투자에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지 않소. 이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그의 대답은 그 어떤 달콤한 약속보다 더 강력한 신뢰를 주었다.
유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테이블 위의 상자를 자신의 앞으로 끌어당겼다. 그 작은 움직임은 그녀가 자신의 운명을 건 거대한 도박에 참여하겠다는 무언의 서약이었다. 좋은 선택이요. 지훈의 입가에 다시 한번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조심하시오. 그리고 나 외에는 아무도 믿지 마시오. 그는 처음 나타났을 때처럼 조용히 그림자처럼 카페를 떠났다. 유나는 한참 동안 그의 빈자리를 바라보다가 품에 안은 상자에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현실로 돌아왔다.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날 밤 자신의 좁은 원룸으로 돌아온 유나는 상자를 열었다. 그녀의 소박한 공간과는 어울리지 않는 최첨단 장비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매끈한 디자인의 검은색 노트북 손바닥만한 크기의 외장 서버, 그리고 단순한 디자인의 전화기 한 대. 유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노트북에 전원을 켰다. 군용 등급의 암호화 시스템으로 보호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기계였다. 전화기에는 단 하나의 번호만이 저장되어 있었다. 미스터 K. 이것이 그녀의 새로운 무기이자 동시에 그녀를 옥죄할 족쇄가 될 수도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굳은 결심과 함께 자신이 개인적으로 백업해 두었던 감사 자료들을 새로운 보안 서버로 옮기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회사의 보안망에 막혀 접근할 수 없었던 데이터베이스의 벽들이 미스터 K가 제공한 프로그램을 통해 거짓말처럼 허물어졌다. 그녀의 피곤함은 어느새 사라지고 짜릿한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휘감았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었다. 유나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다. 낮에는 회사에서 김 부장의 닥달을 견디며 마지못해 감사 마무리 작업을 하는 순종적인 직원 행세를 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모두가 퇴근한 시간 그녀의 작은 방은 거대한 음모의 심장부를 파헤치는 비밀작전 본부로 변했다. 며칠 밤을 꼬박 세운 끝에 그녀는 마침내 의미 있는 단서를 찾아냈다. 뉴 프론티어 프로젝트의 자금 중 막대한 액수가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케이맨 제도에 등록된 여러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자금의 흐름은 여러 단계를 거치며 교묘하게 세탁되어 추적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미스터 K가 제공한 고성능 분석 프로그램은 수만 개의 데이터 속에서 미세한 패턴을 찾아내는데 탁월한 성능을 보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결정적인 증거 하나를 발견했다. 유령 회사 중 하나로 자금이 이체되는 최종 단계의 전자결제 문서. 문서에는 암호화된 전자 서명이 남아 있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해독이 불가능했지만 새로운 노트북에 설치된 프로그램은 그 견고한 암호의 일부를 깨뜨리는 데 성공했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이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유진그룹 내부에서 사용하는 고유의 프로젝트 승인 코드였다. 그리고 그 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전무이사급 이상의 최고위 임원뿐이었다. 찾았다. 유나는 낮게 탄성을 내뱉었다. 이것은 단순한 심증이 아니었다. 최민준을 겨눌 수 있는 첫 번째 실체적인 증거였다. 한편 유진그룹 본사 최민준 전무의 집무실에는 싸늘한 분노가 감돌고 있었다. 최고급 원목으로 꾸며진 그의 화려한 사무실은 유나의 비좁은 칸막이와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그는 자신의 신복이자 유나의 직속 상사인 김 부장과 통화하고 있었다. 그 한유나라는 계집, 요즘은 좀 조용해졌나? 네, 전무님. 제게 단단히 찍힌 뒤로는 군소리 없이 감사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역시 좀 밟아줘야 정신을 차리는 모양입니다. 김 부장의 아첨 섞인 보고에 최민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애송이 하나 길들이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통화를 끊고 난 직후 그의 개인 보안 시스템에서 경고 메시지가 날아왔다. 그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해외 서버에 정체불명의 접근 시도가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은 고도로 정교한 방식의 침투였다. 최민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바보가 아니었다.
갑자기 얌전해진 한유나. 그리고 귀신같이 자신의 비밀 금고를 두드린 침입자. 이 두 사건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리 없었다. 감히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보다 감히 일가의 대리 따위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려 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그의 오만한 자존심에 깊은 상처가 났다. 그는 한유나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로 결심했다. 해고는 너무 노골적이고 시시한 방법이었다. 그는 그녀의 숨통을 서서히 잔인하게 조이는 방식을 택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한 유나는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가 완전히 포맷된 것을 발견했다. 최민준의 영향력 아래 있는 IT팀은 원인 불명의 시스템 오류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그녀가 몇 주간 작업했던 공식적인 업무 자료들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회사 내부에서는 그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녀가 승진에 눈이 멀어 상사를 모함하려 한다는 이야기,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 망상에 시달린다는 이야기. 동료들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날 밤 모든 불이 꺼진 차가운 방 안에서 유나는 홀로 보안 노트북의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했고 위협은 이제 현실이 되어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릴 첫 번째 돌멩이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눈에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다. 대신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유나는 마침내 미스터 K의 번호가 저장된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그에게 첫 번째 보고를 할 시간이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미스터 K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처럼 낮고 고요했다. 한유나는 떨리는 숨을 가다듬고 자신이 발견한 유령 회사들의 목록과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인 암호화된 임원 코드를 침착하게 보고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을 발견한 자의 팽팽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수화기 저편에서 강지훈은 말없이 그녀의 보고를 들었다. 그는 그녀의 빠른 일처리 능력과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는 그가 예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코드를 찾아낸 건 결정적인 한 수였소 한유나 씨. 그의 칭찬은 담백했지만 유나에게는 그 어떤 격려보다 큰 힘이 되었다. 이제 최민준도 당신을 더 이상 성가신 파리 정도로 여기지 않을 거요. 진짜 위협으로 인식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신을 제거하려 들겠지. 지금부터는 모든 것에 경계심을 늦추지 마시오. 그의 경고는 차가운 예언처럼 유나의 귓가에 내려앉았다.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잠시 동안 정적 속에서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성취감과 함께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두려움이 엄습했다. 지훈의 예언은 소름 끼치도록 정확했다. 며칠 뒤 야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온 유나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문이 열려 있었다. 누군가 들어왔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집 안은 단순한 강도의 소행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기이했다. 값비싼 물건은 그대로 있었지만 서랍은 열려 있었고 책장의 책들은 순서가 뒤바뀌어 있었다. 마치 집 안 전체를 샅샅이 뒤진 듯한 흔적. 그리고 거실 바닥에는 그녀가 위장용으로 사용하던 개인 노트북이 산산조각 난 채 흩어져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너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너의 가장 사적인 공간까지도 안전하지 않다는 무언의 메시지. 차가운 공포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이곳은 더 이상 그녀의 안식처가 아니었다. 그녀는 주저앉고 싶은 다리를 간신히 버티며 떨리는 손으로 미스터 K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도 안정을 가장할 수 없었다. 집에 누가 다녀갔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질책이나 놀라움은 없었다. 대신 즉각적이고 결단력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상했던 바이오. 당장 짐을 싸시오. 필수품만 챙겨. 차를 보내겠소.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에 떠는 그녀를 단숨에 장악하는 힘이 있었다. 유나는 거의 반사적으로 그의 지시에 따랐다. 그의 말이 떨어지고 불과 10분도 차이 되지 않아 아파트 앞에 평범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멈춰 섰다. 운전기사는 말없이 그녀의 작은 가방을 받아 트렁크에 싣고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다. 차가 어디로 향하는지 그녀는 묻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다. 차는 한참을 달려 서울의 부촌에서도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곳에 위치한 한 저택의 철문 앞에 멈췄다. 그곳은 외부 세계와는 완벽하게 차단된 현대적인 요새와도 같은 곳이었다. 강지훈의 여러 은신처 중 하나였다. 집안은 최고급 자재로 꾸며져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차갑고 무기질적인 공간이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이곳이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 강지훈이 모습을 드러냈다. 카페에서의 만남 이후 처음으로 마주하는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던 익명의 관계가 이제는 보호자와 피보호자라는 명확한 형태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손에 따뜻한 음식과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이제부터 여기가 당신의 작전기지요. 그날 이후 그들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밤이 되면 저택의 서재는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전쟁 상황실이 되었다. 거대한 모니터 위로 복잡한 데이터와 자금 흐름도가 펼쳐졌고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최민준의 제국을 무너뜨릴 전략을 세웠다. 함께 밤을 새우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들은 서로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다. 지우는 두려움 속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유나의 강인함과 날카로운 통찰력에 감탄했다. 그는 점점 더 그녀에게 빠져들고 있음을 깨달았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존경과 섞인 그가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강렬한 끌림이었다. 유나 또한 차가운 투자자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강지훈을 보았다. 그는 매수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계획하는 뛰어난 전략가였고 무심한 척하면서도 그녀가 식사는 제대로 하는지 잠은 자는지 챙기는 세심한 남자였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가 주는 안정감은 그녀에게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어느 늦은 밤 끝없이 이어지는 데이터 분석에 지친 유나가 문득 그에게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단순한 투자자라면 이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녀의 돌직구 같은 질문에 지우는 잠시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깊은 그늘이 드리워졌다. 그는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꺼내지 않았던 자신의 과거를 담담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계셨어. 아버지는 유능한 사업가였지만 사람을 너무 믿었지. 가장 신뢰했던 동업자에게 배신당해 모든 것을 잃었어. 최민준 같은 기회주의적이고 파렴치한 인간이었지.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회사는 부도 직전에 몰렸고 아버지는 그 충격과 스트레스로 돌아가셨어. 내가 유진을 지금의 자리까지 올려놓은 건 단순히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어.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다시는 최민준 같은 인간들이 정직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을 짓밟는 꼴을 보지 않기 위해서였지. 그의 고백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다. 기업의 정도 경영에 대한 그의 집착, 최민준에 대한 뿌리 깊은 적개심.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개인적인 전쟁이었다. 유나는 그의 아픔을, 그의 고독한 싸움을 비로소 보았다. 권력의 정점에 선 차가운 지배자가 아닌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한 남자의 모습. 그녀는 그에게 깊은 연민과 함께 강한 유대감을 느꼈다. 지훈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유나 앞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무장해제되었다.
그녀에게서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가졌던 올곧은 신념이 보였다. 하지만 아버지가 가지지 못했던 시련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인함과 지혜가 함께 있었다. 서재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더 이상 위험한 비밀을 공유하는 동료가 아니었다.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어루만지고 서로의 존재 자체를 의지하게 된 두 남자와 여자. 그들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감정의 기류는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선명해졌다. 폭풍의 눈 안에서 위험하고도 애틋한 로맨스가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다. 은신처의 서재는 이제 두 사람의 완벽한 아지트가 되어 있었다. 지난밤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공유한 이후 한윤아와 강지훈 사이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어색함이 아닌 굳건한 신뢰와 동지애로 가득 찬 편안함이었다. 그들의 개인적인 유대감은 이제 최민준을 향한 공동의 목표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윤아는 며칠째 분석하던 데이터의 흐름을 보여주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방어만 하고 있었어요. 최민준이 남긴 흔적을 뒤쫓고 그가 던지는 협박을 막아내기만 했죠. 하지만 이젠 판을 바꿔야 해요. 우리가 먼저 공격해서 그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수세에서 공세로의 전환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한윤아의 생각은 언제나 그의 전략적 구상과 정확히 일치했고 그것은 그에게 짜릿한 쾌감마저 느끼게 했다. 그녀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었다. 이 전쟁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동등한 위치의 파트너였다. 계획이 있어. 덫을 놓는 거예요. 윤아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우리는 지금 최민준의 유령 회사와 비자금의 흐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이사회나 법정에서 그의 개인적인 책임을 묻기엔 2% 부족해요. 그가 아랫사람들이 멋대로 한 짓이라고 발뺌하면 그만이니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최민준 스스로가 이 모든 일의 주범이라는 것을 자백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한 방입니다. 그녀는 새로운 화면을 띄웠다. 화면에는 최민준의 측근들의 인물 관계도가 복잡하게 그려져 있었다. 우리가 만든 가짜 정보를 흘리는 겁니다. 최민준을 직접 겨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살짝 불완전한 결정적인 증거가 빠진 것처럼 보이는 정보를요. 지우는 즉시 그녀의 의도를 파악했다. 그 미끼를 물고 최민준이 스스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자금을 옮기려는 움직임을 보이도록 유도하자는 거군. 정확해요. 윤아가 미소 지었다. 최민준은 교활하지만 오만해요. 그는 위협을 느끼면 그 위협의 배후를 파헤치기보다 당장 눈앞에 불을 끄는데 급급할 겁니다. 그의 그 조급함과 오만함이 바로 우리가 놓을 덫이죠. 그때부터 두 사람의 치열한 지략 싸움이 시작되었다. 윤아는 밤을 새워가며 미끼로 사용할 가짜 서류 뭉치를 만들었다. 그것은 너무 완벽해서도 너무 허술해서도 안 되었다. 최민준 같은 노예한 인물도 속아 넘어갈 만큼 정교해야 했지만 동시에 그가 이 정도라면 아직 수습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 미세한 틈이 있어야 했다. 지우는 그녀의 작업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그는 유진그룹 내부의 누구도 알지 못하는 최민준의 자금 관리 패턴, 그의 의사 결정 방식, 그리고 그가 신뢰하는 측근들의 심리적 약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의 거시적인 전략과 그녀의 미시적인 분석력이 완벽한 시너지를 이루었다. 늦은 밤 두 사람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머리를 맞대었다. 서류 위에서 스치는 손길 데이터를 분석하는 서로의 눈빛을 바라보며 나누는 짧은 미소. 위험한 공조 속에서 싹튼 그들의 감정은 이제 함께하는 모든 순간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며칠 후 완벽하게 조작된 미끼가 완성되었다. 이제 이 미끼를 최민준의 연못에 던질 낚시꾼이 필요했다. 윤아와 지우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한 사람을 골랐다. 최민준의 오른팔인 박진수 부장이었다.
그는 능력은 있었지만 최민준의 그늘에 가려진 채 만년 2인자 자리에 불만을 품고 있는 야심과 열등감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다. 지우는 권 비서를 통해 은밀하게 움직였다. 박 부장이 혼자 야근하던 어느 날 밤 그의 책상 위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서류 봉투 하나가 놓였다. 뉴 프론티어 프로젝트 비자금 내역이라고 적힌 봉투. 박 부장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위기이자 동시에 일생일대의 기회였다. 봉투 안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최민준의 비자금 조성 내역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지만 윤아의 의도대로 결정적인 계좌번호나 직접적인 지시 증거는 교묘하게 빠져 있었다. 박 부장은 이것이 최민준의 또 다른 경쟁자가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던진 미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눈앞의 달콤한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다. 그는 이 카드를 이용해 최민준을 협박하고 그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박 부장은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며 최민준에게 비밀스러운 만남을 요청했다. 최민준의 펜트하우스. 박 부장이 내민 서류를 확인한 최민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감히 자신의 신복이라고 믿었던 자에게 발등을 찍힌 것에 대한 분노와 자신의 비밀이 새어나갔다는 사실에 대한 당혹감이 뒤섞였다. 하지만 그의 오만함은 그가 더 큰 그림을 보는 것을 방해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을 끌어내리기 위한 거대한 함정의 일부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단지 내부의 배신자를 처리하고 구멍난 둑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최민준은 박 부장 앞에서 능숙하게 연기했다. 그는 함께 위기를 해결하자며 그를 안심시키는 척했지만 머릿속으로는 이미 박 부장을 어떻게 제거할지 계산하고 있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서류에 언급된 유출된 계좌의 자금을 즉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었다. 그는 박 부장을 돌려보낸 직후 곧바로 자신의 스위스 은행 계좌 담당자에게 연락했다. 계획 변경이다. 지금 당장 자금 전액을 플랜 B 계좌로 이체해. 흔적을 남기지 마.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은신처의 서재, 윤아의 노트북 화면에 경고등이 깜빡였다. 몇 주간 잠복하며 추적하던 최민준의 휴면 계좌에서 막대한 자금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돈의 흐름은 마치 거대한 강물처럼 그들이 예측했던 또 다른 유령 회사의 계좌로 정확하게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최민준 스스로 자신의 범죄를 입증하는 셈이었다. 윤아는 숨을 죽인 채 화면을 지켜보았다. 마침내 모든 자금 이체가 완료되고 돌이킬 수 없는 디지털 증거가 서버에 기록되는 순간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리고 옆에서 함께 그 순간을 지켜보던 지훈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은 승리의 확신으로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잡았어요. 덫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이제 남은 것은 사냥감을 단두대로 끌고 가는 일뿐이었다. 유진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 거대하고 위압적인 공간에는 언제나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정기 이사회가 열리는 날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는 권력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테이블 상석에 앉은 강지훈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평온했다. 반면 그의 맞은편에 앉은 최민준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자신감이 넘실거렸다.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배신자 박진수는 조용히 처리했고 문제의 비자금도 완벽하게 옮겨놓았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이사회 멤버들 앞에서 강지훈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고 자신의 입지를 굳히는 것뿐이었다. 그는 오늘을 위해 오랫동안 칼을 갈아왔다. 회의가 시작되고 몇 가지 형식적인 안건이 지나간 뒤 마침내 최민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은 우려가 담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회장님, 그리고 이사님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안건이 있습니다. 그는 마치 회사를 지키는 충신처럼 비장한 표정을 지었다. 강지훈 회장님께서 최근 독단적으로 결정하신 해외 신생기술기업 투자건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이 투자는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한 회사의 미래를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도박에 가깝습니다. 최민주는 미리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교묘하게 왜곡된 수치와 부정적인 전망으로 가득 찬 보고서였다. 그의 유창하고 설득력 있는 연설에 일부 이사들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스치기 시작했다. 최민준의 목적은 명확했다. 강지훈을 무능하고 독선적인 리더로 몰아 그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 그는 연설을 마치며 승리를 예감한 미소와 함께 지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제 모든 시선이 강지훈에게로 쏠렸다. 지훈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잠시 동안 회의실의 무거운 침묵을 즐기듯 음미했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회사를 향한 최 전무님의 그 뜨거운 우려, 아주 감동적이군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미세한 냉소는 최민준의 얼굴을 순간 굳게 만들었다. 하지만 저의 위험천만한 투자를 논하기 전에 우리 회사의 내부 기관과 관련된 더 시급한 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뉴 프론티어 프로젝트에 관한 문제입니다. NYU 프론티어 프로젝트.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최민준의 자신감 넘치던 표정에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지훈은 그의 반응을 놓치지 않고 회의실 문 쪽으로 고갯짓을 했다.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위해 해당 프로젝트의 내부 감사를 진행해온 실무자를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서는 사람은 바로 한윤아였다. 그녀는 더 이상 피로에 지친 말단 대리가 아니었다. 단정하지만 날카로운 라인에 비즈니스 슈트 흔들림 없는 눈빛, 그리고 방 안의 모든 사람을 압도하는 당당한 걸음걸이.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있었다. 최민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가 벌레처럼 밟아뭉갰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감히 자신의 권력 기반의 심장부인 이사회 회의실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이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스쳤다. 윤아는 최민준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이사회를 정면으로 마주보고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맑고 단단했다. 그녀는 자신의 보안 노트북을 회의실 메인 스크린에 연결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것은 데이터로 써내려간 한 편의 완벽한 추리 소설이었다. 최초의 자금 흐름 이상 징후에서부터 거미줄처럼 얽힌 유령 회사들의 네트워크까지 모든 증거는 반박의 여지가 없을 만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다. 최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회사의 불만을 품은 일가의 대리의 망상일 뿐입니다.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시오. 그의 발악에 가까운 외침에도 윤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프레젠테이션을 잠시 멈추고 처음으로 최민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전무님 말씀이 맞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것은 수많은 정황 증거로 뒷받침된 하나의 잘자아인 가설일 뿐이었습니다. 전무님을 이 모든 비자금의 주인으로 직접 지목할 결정적인 증거, 바로 그 한 조각이 부족했죠.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바로 3일 전 전무님께서 친히 그 마지막 증거 조각을 저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클릭하자 스크린에는 국제금융 시스템의 실시간 추적 지도가 나타났다. 전무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흘린 불완전한 정보에 겁을 먹은 나머지 500억 원이 넘는 비자금 전액을 한 유령 계좌에서 다른 유령 계좌로 황급히 옮기셨습니다. 스크린은 이제 정확한 이체 기록으로 바뀌었다. 날짜, 시간, 금액, 그리고 이체 승인 명령이 내려진 IP 주소. 그 주소는 바로 최민준 전무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암호화된 단말기의 위치와 정확히 일치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 바로 스모킹 건이었다.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인 이사들의 경악 어린 탄성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민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자신이 완벽하게 속았다는 사실을, 자신의 오만함이 스스로를 함정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무너져 내리는 표정으로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강지훈은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을 지킨 채 그저 자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하며 최민주는 의미 없는 부정의 말을 횡설수설 내뱉기 시작했다. 그의 거짓말 제국은 마침내 종말을 고했다. 이사회 회의실에 문이 닫히는 순간 최민준의 시대는 공식적으로 끝이 났다. 그의 몰락은 거대했던 바벨탑이 무너지듯 빠르고 처참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그가 수년간 쌓아 올린 비자금 제국과 불법 로비의 증거들이 낱낱이 드러났다. 한때 그를 따르던 이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유진그룹 내 그의 흔적은 마치 전염병처럼 빠르게 지워졌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온다는 격언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유진그룹은 거대한 폭풍을 맞았지만 강지훈의 빠르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그는 최민준의 부패로 얼룩진 사업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투명 경영을 위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유진그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단단하고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윤아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까다로운 대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부정에 맞서 싸운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이자 탁월한 능력으로 진실을 밝혀낸 영웅으로 알려졌다. 강지훈은 이사회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 전례 없는 인사 발령을 냈다. 감사팀을 회장 직속의 독립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 한윤아를 그 팀의 수장, 즉 감사실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평범한 대리에서 그룹의 핵심 임원으로 그녀는 자신의 능력과 용기로 유리천장을 산산조각 냈다. 몇 주 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을 무렵 서울의 밤이 다시 한번 깊게 내린 시간. 윤아는 새로 배정받은 넓은 사무실에서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가 처음 이 건물 34층의 작은 칸막이에서 절망에 빠져 있던 그 밤과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복잡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강지훈과 그녀 사이에는 어색한 거리가 생겼다. 이제 그는 회장이었고 그녀는 감사실장이었다. 위험을 공유하던 비밀스러운 공범 관계는 사라지고 공식적인 상사와 부하 직원이라는 현실적인 관계만이 남았다. 은신처에서 함께 밤을 새우며 전략을 짜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던 그 시간들이 마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들의 감정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더 이상 은신처에서의 편안한 복장이 아닌 완벽하게 차려입은 회장의 모습이었다. 늦게까지 일하는군 한 실장. 그의 목소리는 공식적이었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예전처럼 깊고 따뜻했다. 회장님이야말로 아직 퇴근 안 하셨습니까? 윤아 역시 애써 사무적인 말투로 대답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에게 다가와 창가에 나란히 섰다. 수많은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는 도시를 함께 내려다보았다. 기억나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비오는 밤. 그의 갑작스러운 말에 윤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어떻게 있겠어요. 제 인생 최악의 실수였는데요. 그녀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내게는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지훈의 진지한 목소리에 윤아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오직 그녀만을 향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내 채 뛰어든 당신은 내 통제된 세상에 나타난 유일한 변수였어. 당신 덕분에 나는 잊고 있던 것을 되찾았어. 왜 이 싸움을 시작했는지, 무엇을 지키고 싶었는지. 당신은 내게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었어. 길을 잃지 않게 붙잡아준 등대였지. 그는 한 걸음 더 그녀에게 다가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이제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워졌다. 이제 최민준도 사라졌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어.
회장과 감사실장이라는 딱딱한 관계도 다시 시작되었지. 하지만 나는 그 관계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 위로 겹쳐졌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한윤아 씨, 아니 윤아 씨, 당신과 함께 보고 싶소. 이 도시의 야경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많은 아침의 여명을. 그의 고백은 화려한 미사여구 없이 담백했지만 그 어떤 말보다 진솔하게 윤아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고독하게 싸워왔던 지난 시간들, 공포에 떨었던 수많은 밤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함께 버텨준 이 남자. 그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그의 고백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졌다. 그녀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지우는 그녀를 이끌고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 그가 향한 곳은 건물의 가장 높은 곳, 아무도 없는 옥상 헬리패드였다.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지만 맞잡은 손의 온기 때문에 춥지 않았다. 발 아래로 서울의 장엄한 야경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욕망과 꿈 슬픔과 기쁨이 뒤섞여 빛나는 거대한 은하수. 그들은 한참 동안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 당신은 저 불빛 중 하나에 불과한 작은 존재였지. 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이제 내게 당신은 저 모든 불빛을 합친 것보다 더 밝게 빛나는 유일한 존재여. 유나는 그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마침내 찾은 평온이었다. 거대한 음모와 싸우고 정의를 되찾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냈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의 끝에서 그녀는 사랑을 찾았다. 차가운 도시의 밤이 지나고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다. 어둠을 밀어내는 희미한 빗줄기가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것은 새로운 날의 시작을 알리는 희망으로 가득 찬 새벽의 빛이었다. 강지훈과 한윤아 두 사람은 맞잡은 손에 힘을 주며 함께 그 아름다운 여명을 맞이했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윤아와 강지훈의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리지만 그들이 함께 맞이할 수많은 아침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희망찬 내일이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단단한 사랑을 키워나갔듯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